부동산 114. 안녕하세요. 부동산 114입니다. 정부가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를 내놓았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기추가 모아지는데요. 먼저 자세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는 분양보증 대상을 제한하는 겁니다. 가열된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겨냥해 분양가 9억 원 초과는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1인당 보증 건수는 2건으로 제한을 두고 보증 한도는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까지만 제한을 뒀는데요. 7월 1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부터 시행이 됩니다. 앞으로 대출 규제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시나리오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강남권 재건축 분양시장만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는다인데요. 실제 서울 경기권에서 2015년 이후 9억 원 이상 일반 분양 물량은 전체 물량의 1%에 불과하고요. 서울은 강남 상구 재건축 아파트가 100%를 차지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펜트하우스 등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넘겼는데요. 이 자금 여력을 갖춘 수요자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상품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고액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에 따라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면 분양의 그 직격탄을 맞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대출 규제로 중도금 집단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사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 심사를 받고 분양 계약자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의 81%가 보증기관의 보증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지만 건설사 등 연대보증 대출도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분양시장이 위축받을 것이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네. 근데 횟수 제한으로 그 영향이 생각보다 클 것이라는 의견도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그 9억 원에 대한 그 집단대출 보증 제한이 강남권을 겨냥한 것이라면 그 대출 건수 2건에 대한 제한은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정책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분양시장이 호황을 이루면서 예를 들어서 10% 수준의 이제 계약금을 가지고 여러 채를 분양받는 그런 사례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는 그 수도권에 대한 그 수도권과 광역시에 대한 6억 원과 그 지방에 대한 3억 원에 대한 그 금액 제한과 더불어서 횟수까지 제한이 되면 가수요는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분양 시장이 호황을 보이기보다는 프리미엄 형성은 좀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마냥 높게만 그 분양가를 책정하기는 어려워지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소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분양권 시장은 반사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예, 7월 1일 이전에 그 분양받은 분양권을 전매받는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도금 대출 규제를 피한 분양권 물량으로 관심이 이전될 수 있고요. 이들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풍선 효과의 지역 범위는 서울 강남권과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권 택지지구 사업장 정도로 제한적일 전망인데요. 주요 물량을 좀 말씀드리면 서울에서는 개포지구 레미안 블랙스티지와 루체하임 등이 올 10월과 12월에 전매가 풀리고 최근에 전매가 풀린 단지들도 있습니다. 서초,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나 송파 헬리오시티 등이 있고요. 준 강남권인 동작구에도 흑성 뉴타운 물량 등 거래 가능한 분양권 물량이 꽤 있습니다. 예, 경기권에서는 위례나 미사, 구리, 갈매, 남양주, 다산 신도시 등 택지지구 물량과 일산, 과천, 광명 일대 분양권 물량에 대한 관심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청약 인기지역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 실태 점검에 나서면서 현지 중개사무소들이 현재 그 임시 휴업 상태입니다. 강남권의 규제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당분간 분양권 거래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그 밖에 원룸형이나 오피스텔, 상가, 비아파트 상품은 분양 상품도 반사이익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중도금 대출 건수나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시행사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중도금 대출 규제에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는 그 제1금융권 대부분이 오피스텔 중도금 그 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에 오피스텔 사업자들이 중도금 대출 금융권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난 곳 위주로 시공사가 연대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어서 오피스텔 분양 시장도 입지에 따라서 분양 성적표가 갈릴 전망입니다. 제가 의견을 조금 더 보태보자면 그 말씀하신 그 원룸형이나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 그 집단대출 규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웠던 거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1금융권 내에서도 이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호응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집단 대출에서는 조금 규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상가나 이제 오피스텔을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월세를 중심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이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실상은 프리미엄 형성되거나 하는 사례들이 원래 많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시장은 그 아파트에 대한 집단 대출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은 덜어 볼 수 있으나 프리미엄이 뭐 과하게 형성된다거나 하는 시장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초 집단대출 규제를 내놓으려고 했으나 시장 침체를 우려해서 정부가 발표를 늦췄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자칫 분양시장 분위기가 위축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를 속속 인하 조치를 내놓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분양권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고요. 문제는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 대내외 경제가 불안하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초과 공급 가행 우려까지 겹쳐 부동산이 팔리지 않을 경우 자금이 묶이게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도금 대출 규제에 따른 시장 변화 시나리오를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